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10월이 되면서 아침과 저녁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추가 잘 자라는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 결구가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소규모로 우리 가정이 먹을 수 있는 김장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초기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한랭사를 씌워서 키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 흰나비, 파밤, 나방, 달팽이 등이 있어 올 때마다 손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배추 재배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올해는 유난히 더운 탓에 배추 재배가 더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더위 탓에 다양한 병충해 발생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저희 밭인데요. 이렇게 한랭사를 씌워놔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배추 좀나방, 청벌레 피해를 지금 당했고요. 구멍이 큰 거는 청벌레가 와서 뜯어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배추 좀나방, 저렇게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구멍이 뚫리면서 이거는 배추 좀나방 벌레가 와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당해서 올 때마다 벌레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배추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종류와 방제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추의 주요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추에 발생하는 병으로는 무름병, 녹음병, 무사마귀병, 바이러스 병 등이 있습니다. 첫째, 무름병입니다. 배추에 무름병이 걸리면 잎자루에 병반이 생기고 물러지면서 썩고 악취가 납니다. 결구가 시작되기 전에 발병하면 포기 전체가 부패하고, 결구가 시작된 배추는 주로 잎자루에 기부가 담갈색으로 부패합니다. 여름철 고온기에 특히 무름병의 피해가 심합니다. 품종에 따라 무름병 발생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름병균은 일반적인 곰팡이는 아니고 세균이기 때문에 관련된 약재인 수화제보다는 항생제 계통인 마이신 계통의 약재를 물은 주위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좋지만, 실제적으로 죽은 조직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제거한 다음에 병원균이 묻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만 마이신 계통의 약재를 뿌려줍니다. 무름병을 방지하려면 배수가 잘 되게 두둑을 높게 만들고 배수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콩과 작물과 2-3년 돌려짓기를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녹음병입니다. 이것은 녹음병에 걸린 배추입니다. 성숙한 잎에 황록색의 반점이 생겼고 잎 뒷면에 하얀 곰팡이가 보입니다. 녹음병에 감염된 잎은 죽거나 갈색으로 변합니다. 녹음병은 주로 지상부 경업에 발생하는데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된 녹음병 약재를 잎의 전면과 뒷면에 골고루 묻게끔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음병에 걸린 배춧잎은 보이는 즉시 따서 버리고 토양을 건조하게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살포할 경우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2-3회 이상 방제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수확기에 임박해서 방제할 경우에는 약재가 배춧잎에 묻어서 약재가 남지 않도록 약재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서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뿌리 혹병으로 알려진 무사마귀병입니다. 무사마귀병에 감염된 배추는 초기에는 시드름 증세를 보이다가 웨어피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뿌리는 혹이 생기고 균이 침입해 썩기도 합니다. 무사마귀병이 발생한 포장에서 병원균은 상당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속 40cm 속에서도
병원군이 검출되는 것으로 봐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무사가미병이 발병한 재배 포장에서는 포기의 증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병든 포기를 뽑아서 뿌리를 살펴본 다음에 뿌리 부위에 혹이 생겼을 경우에는 무사마귀병으로 판단합니다. 방제는 토양의 pH를 교정하는 것이 좋고 생육 중에는 방제할 수 있는 약재가 없기 때문에 병든 포기를 제거한 후 토양에 후론사이드나 호간나 분재를 토양과 같이 혼화 처리해서 토양과 골고루 섞습니다. 네 번째로 바이러스 병입니다. 배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잎에 짙은 녹색과 담록색의 얼룩무늬를 나타내는 모자이크 증상과 흑갈색의 고리무늬 반점이 나타나는 궤저 모자이크 증상입니다. 배추의 품종, 감염 시기,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육이 나쁘고 썩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병을 방제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바이러스 병에 감염된 배추는 바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배추의 주요 해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추 좀나방입니다. 배추 좀나방은 배추, 양배추 등의 배추과 채소의 잎에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피해 양상을 보면 알에서 갓 깨어난 어린 벌레가 초기에는 여북 속으로 파고 들어가 표피만 남기고 갉아먹습니다. 해충이 자라면서 잎 뒷면에서 여북을 갉아먹어 군데군데 허옇게 된 표피를 남기거나 심하면 구멍을 뚫고 점차 연맥만 남기고 잎 전체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 해충은 크기가 작아서 한 마리의 식혜량, 즉 먹어서 주는 피해량은 적지만 한 주당 기생체 개체수가 많으면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약재 살포 시 한 가지 약재 살포를 지향하고 주로 침투성이 있는 약재를 선택, 교우적으로 번갈아 일주일 간격으로 피해 주변에 골고루 살포합니다. 두 번째, 배추 흰나비입니다. 배추 흰나비의 애벌레는 청벌레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해충으로 배추의 잎을 갉아먹는 해충으로 배추의 생육을 저해하고 수확량을 감소시킵니다. 배추 흰나비는 조금만 방심하면 배추에 나비가 알을 까놓고 가기 때문에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배춧잎에 검정색 똥이 보이면 배추를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반드시 잡아주셔야 합니다. 애벌레는 먹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있어도 수확이 어려울 정도로 배추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배추 흰나비의 알 유충 번데기를 수시로 제거해줘야 하고 배추 흰나비가 배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재를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파밤나방입니다. 파밤나방은 일반 농가에서는 낙하산 벌레라고 불려지는데 배추과 채소의 잎에 피해를 입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방입니다. 특히 파에 큰 피해를 입히는 파밤나방은 식물의 생장점을 가해합니다. 배춧잎에서는 연맥을 경계로 잎을 갉아먹고 잎 전체에 구멍을 생기게 합니다. 파밤나방의 알 유충 번데기를 수시로 제거해 주셔야 하고 파밤나방에 어린 벌레가 많을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적용 약재를 2에서 3회 살포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한 번 발생하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진딧물이 잎에 달라붙어 잎의 즙을 빨아먹습니다. 초기 방제에 실패했다면 약재를 살포해 주시거나 은행잎 즙이나 물엿, 희색액 등을 뿌려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치의 주원료가 되는 배추는 이어짓기로 인한 병, 해충 발생이 배추 재배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배추값이 비쌀 것으로 예상되니 배추 잘 키우셔서 풍성한 수확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